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58세 한도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성실한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낯선 여자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만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복수를 계획하다가 예상치 못한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배신당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은 복수를 택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까요? 3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시작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중년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8세의 한도윤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공장장이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그의 하루는 30년간 변함없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아내 윤미경과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 대학생인 아들 한준호까지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년 가정의 가장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화를 피했고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도윤은 이 모든 게 자신이 일만 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았다. 가정의 기둥 역할을 충실히 하면 언젠가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쌀쌀한 저녁, 퇴근길에 낯선 여자가 그를 불러 세웠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간호사복 차림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다. 혹시 한도윤 씨 맞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제 이름은 정은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지만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만나고 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요? 그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확실해졌어요. 제 남편은 김성우라고 하는데 시청 세무가 공무원이에요. 당신 아내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고 있어요. 은서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은서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10월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남편이 화요일마다 야근한다고 했는데 시청에 전화해 보니 그런 야근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행을 했더니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내 모텔가에서 당신 아내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도윤은 아내가 최근 들어 화요일마다 친구들과 요가 수업을 받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새로 산 옷들, 예전보다 부쩍 신경 쓰게 된 화장,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더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제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도윤이는 야근이라며? 내일도 우리 시간이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도윤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아내의 수고했어요 라는 대답이 전혀 다르게 들렸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다. 정은서는 34세의 간호사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 김성호와는 5년 전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성호는 38세의 시청 공무원으로 겉보기엔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은서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윤은 망설였다.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낯선 여자와 만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들은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서는 정리된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봐요.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남편의 스케줄 정리표, 이상한 지출 내역들,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화요일마다 야근한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오후 5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시내 한 카페에서 당신 아내와 만나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모텔로 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을 도윤은 느낄 수 있었다. 도윤은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탐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오래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30년 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의 자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해요? 은서의 질문에 도윤은 답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첫 번째 탐정 보고서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시내 공원에서 만났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은서는 조용히 울었다. 이렇게 확실히 보니까 더 아프네요. 도윤도 마음이 무거웠다.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은 집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밝고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은서가 물었다.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마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일만 했고 아내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마다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탐정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은서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도윤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3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한 달 후 은서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혼자였다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30년간 아내의 밥상에서 감동받은 적 없던 도윤은 첫 한 입에서 울컥했다. 이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요? 그 도시락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계란말이는 완벽한 황금색이었고 나물들은 간이 딱 맞았다.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였다는 사실이 도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제 남편은 제가 해주는 음식에 관심도 없어요. 맛있다는 말도 안 해요. 은서의 말에 도윤은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서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이 단순히 같은 처지에서 오는 동질감만은 아닐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2달간의 탐정 조사 결과는 잔혹할 정도로 명확했다. 김성우와 윤미경의 분류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매주 화요일은 물론 가끔 주말에도 만나고 있었다. 탐정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호텔 출입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둘이 다정하게 걸으며 대화하는 사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성우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얻은 대화 내용에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도윤이는 정말 둔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줄도 몰라. 은서는 의심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 하지만 너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 도윤과 은서는 마지막 탐정 보고서를 받아든 후 공원에서 만났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때렸다. 은서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은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6개월이나. 저는 바보였어요. 도윤도 마음이 무거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들은 10월 8일 저녁 7시에 동시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고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되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다. 아내 미경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먹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도윤은 조용히 탐정 보고서에서 뽑은 사진들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미경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김성호 씨와 6개월째 만나고 있다는 것을. 도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일만 하고 나는 혼자였어. 3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미경은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깔끔하게 정리하죠. 같은 시간 은서도 남편과 대면하고 있었다. 성우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 했지만 증거 자료를 보고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6개월 동안 거짓말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다시 믿어요? 그날 밤 9시 도윤에게서 은서에게 전화가 왔다. 끝났어요. 당신은요? 나도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 한 공원에서 만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30년과 5년 서로 다른 시간이었지만 느끼는 배신감과 허무함은 같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서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진실을 밝혀냈고 끝을 맺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10월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뭔가 더 큰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아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 30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 편을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아빠,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준호야,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단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는 학업에만 집중해라. 도윤은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혼 절차와 새로운 생활 적응으로 정신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은서와도 연락이 뜸해졌다. 각자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느라 바빴고 만날 명분도 애매해졌다. 탐정 조사도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오래된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고장나면서 도윤의 왼팔이 끼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해야 했고 한 달간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워졌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깁스를 한 채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밥을 해먹기도 어렵고 씻는 것도 불편했다. 회사 동료들이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매일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는 저녁,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문을 열어보니 은서가 서 있었다. 손에는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당신 다쳤다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서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간호사잖아요. 이런 일은 제가 잘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도윤은 놀랐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혼자 사는데 다쳤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은서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씻지도 못하고 있었죠? 냄새로 알 수 있어요. 그날부터 은서는 매일 저녁 도윤의 원룸을 찾아왔다.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씻겨주고 저녁을 차려주고 상처 부위를 소독해 주었다. 간호사답게 모든 처치가 전문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아파요? 은서가 상처 부위를 소독하며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도윤은 진심이었다. 30년 동안 아내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세심한 돌봄이었다. 미경은 도윤이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약 받아와라고 말할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은 은서의 방문이 기다려졌다. 오후 6시가 되면 문 앞에서 발소리를 기다렸고 초인종이 울리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은서가 만들어주는 저녁도 매번 달랐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했다. 은서 씨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감사해요. 은서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은서가 도윤의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서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고 도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은서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은서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복수의 파트너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2달이 지나 도윤의 팔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깁스를 풀던 날 은서는 작은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다.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시작이네요.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혼 절차도 모든 게 정리되었다. 미경과는 재산을 반반씩 나누고 깔끔하게 갈라섰다. 아들 준호는 여전히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은서도 성우와의 이혼이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어느 날 은서가 도윤에게 말했다. 저 병원 그만두기로 했어요. 도윤은 놀랐다. 왜요? 10년씩이나 다닌 곳인데. 너무 힘들어요. 성우랑 같은 병원이잖아요. 자꾸 마주치게 되고 새로 시작하려면 환경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은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 뭘 하실 건데요? 카페를 해보려고요. 작은 카페요.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제 공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은서는 정말로 도윤의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향기로운 쉼표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다.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따뜻했고 은서가 직접 내리는 커피는 정말 맛있었다. 개업 첫날 도윤은 축하 화환을 들고 갔다. 첫 손님이 되고 싶어서요.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다. 오늘부터 여기가 제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퇴근 후 그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었지만 점차 은서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고 은서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다. 이제 내 하루는 이 향기로 시작해요. 도윤이 말했다. 정말로 그랬다. 은서가 내려주는 커피 향기는 도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가 되었다. 쓴맛도 있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부드러운 단맛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둘의 관계는 묘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가끔 손을 잡기도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급하게 진전시킬 필요도 없었고 굳이 관계를 정의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은서가 말했다. 저도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도윤이 대답했다. 복수하려고 만났는데 이상하죠?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은서 씨는 제게 복수의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안아주었다. 격정적인 포옹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위로가 담긴 따뜻한 안아줌이었다. 58세의 한도윤과 34세의 정은서. 나이 차이도 있고 만난 이유도 특별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서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배신의 상처 대신 새로운 희망을, 불신 대신 따뜻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은서의 제안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